네, 안녕하세요. 소개를 받은 주식회사 CJK 윤태근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2차 전지 산업회수의 자원회수 및 몰재이용 기술 동향이고요. 저희가 여기서 하고 있는 사업 내역들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아시다시피 2차 전지 사용량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원에 이제 보통 전동화라고 표현을 하는데, 전동화로 인해서 이제 2차 전지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폐배터리 배출량도 매우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2차 전지의 수요는 왼쪽처럼 이제 2030년까지 계속 증가할 걸로, 폐배터리의 규모가 증가할 걸로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런 2차 전지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2차 전지에 꼭 필요한 리튬, 코발트, 니켈과 같은 이런 유가금속들에 대한 비용도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2차 전지 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국가들에서는 이 폐배터리를 단순하게 이제 재활용하는, 그러니까 재사용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의 리소스 원으로서, 2차 전지의 리소스 원으로서 보고 있고요. 이제 미국, 유럽, 중국, 일본, 그리고 저희 나라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주요 국가들은 이 사용 후 2차 전지를 재사용하는 것을 이제 법률로서 아니면 규정으로서 지금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폐 2차 전지를 재활용하는 공정을 국가 표준으로 지금 제정을 해가지고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민간 기업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공정을 개발하고 적용하고, 그리고 특정 이제 관심 목표인 이온들만 좀 회수하기 위한 이런 것들 경제성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 프로세스 회수, 파쇄, 그다음에 그 유가금속 종류별로 어떻게 이제 회수 공정을 가져가야 되는지, 그리고 폐기물, 최종 폐기물처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게 이제 표준으로 지정돼 있을 만큼 2차 전지 재이용 분야, 그리고 자원회수 분야에서는 가장 선두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배터리 여권제를 실시하고 있고, 원료가 어디서 나왔는지부터 이제 추적 관리하고 있고, 회수율도 이제 배터리 재사용 소재율을 이제 50%에서 단계별로 늘려서 최대 이제 70%까지 올리는 목표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폐기물 관련법 등을 좀 조정을 해서 2차 전지 재활용을 좀 더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안정성 검사 제도 같은 것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런 2차 전지가 이제 사용하고 나면 이제 왼쪽 그림과 같이 이제 재활용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는데요. 2차 전지 재활용이라고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떤 하나의 공정으로 좀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2차 전지 재활용 분야에서는 크게 이제 이쪽 산업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전처리 공정이 있고요. 후처리 공정이 있는데, 실제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2차 전지 재활용 기업들도 저 전처리를 하는 기업이 있고요. 후처리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2차 전지 관련된 이 재활용과 관련된 기업이나 이제 업체들, 기관들을 탐색하실 때도 전처리 공정을 하는 회사인지 후처리 공정을 하는 회사인지에 따라서 발생하는 폐수나 그리고 주요 관심사가 매우 다르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전처리 공정은 어떤 것이냐면, 폐배터리가 입고돼가지고 여기서 이제 외장캔 같은 걸 제거하고 불필요한 분리막이나 철 이런 것들을 자중으로 분리하는 이런 걸 거친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이제 양극 활물질이 남아있는 그 양극 활물질만 최대한 모아서 이걸 이제 파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2차 전지 재활용에서 제일 많이 언급되는 이제 블랙 파우더가 여기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블랙 파우더까지만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자원회수하는 기업으로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전처리 기업들이 보통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후처리를 주로 하는 회사들은 이런 블랙매스나 블랙 파우더를 기반으로 해서 단계적 추출을 거쳐서 니켈, 코발트, 망간 같은 활물질들을 이제 회수하는 그런 이제 전체 공정은 그렇게 됩니다. 이런 2차 전지 산업에서는 아래 그림과 같이 이제 폐배터리가 발생하는 발생원으로부터 이제 재활용을 해서 다시 배터리 제조사의 소재로서 공급되고, 배터리 회사가 그 재활용 소재를 이용해서 배터리를 생산해서
다시 사용처인 자동차 회사로 이렇게 순환시키는 이런 배터리 밸류 체인을 이제 갖춰 나가고 있고,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제 뭐 고려 아이언이라던가 에코프로 같은 데서도 이런 자체적으로 폐사이클 내에서의 이제 2차 전지 순환을 목표로 공정 개발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2차 전지 재활용에서도 이제 가장 관심사는 가장 어떻게 하면 한도가 높은 자원을 회수할 수 있을까, 그리고 경제적으로 추출할 수 있을까에 사실 초점이 많이 그간 있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도 최근 5년까지는 니켈의 회수율을 높인다든지 리튬의 회수율을 높인다든지, 그리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공정 온도를 낮춘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보시는 그림처럼 최근에 이런 2차 전지 재활용 업으로부터 발생되는 폐수 문제가 지금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로도 아마 많은 분들이 접하셨겠지만 2차 전지 폐수가 상당히 높은 생태 독성과 고염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방류하게 될 경우에, 또는 일반적인 하수 처리장, 그리고 옛날 표현으로 이제 종말 처리장에서는 받아줄 수 없을 정도의 높은 TOC를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가 되게 곤란했고, 이제 많은 경우에는 이제 해양 방류를 해왔는데, 그 부분도 이제 지속적으로 금지되거나 아니면 지역 환경 문제가 대두되면서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2차 전지 재활용 공정에서 그런 폐수가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2차 전지를 재활용하는 방법 중에 이제 습식과 건식이라는 표현을 쓰는 두 가지 큰 공정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건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열로 이제 배터리를 녹여서 이제 융해점에 따라서 소재를 분리하는 방법인데, 그 방법 같은 경우에는 너무 높은 열 에너지 사용량과 그리고 그 대기 오염 문제 때문에 한국에서는 거의 쓰이질 않고요. 경제성이 그래도 높은 것은 건식보다는 이런 습식 처리 공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습식 공정을 통해서 자원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이제 로우 메터리얼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블랙 파우더가 로우 메터리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블랙 파우더를 이제 리칭을 하고요. 이때 사용하는 것은 이제 보통 염산이나 황산을 쓰는데, 국내 많은 업체들은 이제 황산으로 이제 침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황산을 넣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망간, 그 다음에 마그네슘, 뭐 니켈 순서대로 이제 뽑아내게 되는데, 저때 이제 프리시피테이션 효율을 높이려면은 적정 pH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으로 침출을 하기 때문에 처음 침출액은 농도가 pH가 상당히 낮습니다. pH 2 정도 되고요. 그거를 이제 회수하기 위해서, 이제 효율적으로 회수하기 위한 pH 범위가 보통 타겟 이온들마다 다르지만 6에서 14입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이제 NaOH를 투입해서 pH를 높이게 되고요. 그런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황산염하고 그 다음에 pH 조절제로 투입되는 NaOH에서 이제 저희가 많이 얘기하는 망초가 이제 부산물로 계속 생성되는 형태로 최종 폐수는 상당히 고농도의 염폐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즘에는 이 공정보다는 좀 더 개선돼서 조금 다르기는 한데, 여기에는 이제 리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차 전지 자원 중에서 이제 리튬 자원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데, 기존의 2차 전지 재활용 업체들 그리고 기술로는 리튬이 회수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서 사실 이제 니켈, 망간, 코발트에만 집중을 해왔고요. 이런 리튬도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생태 독성이 있기 때문에 리튬이 포함되어 있는 폐수가 나온다는 것 자체도 이제 생태계에는 상당히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2차 전지 재활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다음과 같은 범위의 이제 폐수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망초 같은 경우에는 적게 나와도 10%, 그리고 많게 나오는 경우에는 25%까지 나오게 되고요. 이건 이제 고농도 염이기 때문에 그냥 해양 방류를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해저면에 깔린다던가 이제 밀도 차이에 의한 층화 현상 때문에 해양 생태 교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중금속으로는 아무리 이제 보통 이제 코발트, 니켈, 망간은 회수율이 이제
98%, 99% 거의 대부분 회수되는 걸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회수된 이제 중금속 같은 이제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이 일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리튬 같은 경우에는 최종단에서 보통 이제 2000 ppm 정도 포함돼서 나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TOC하고 이제 인과 같은 오염물질들이 있고요. 이런 2차 전지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뭐 처리하거나 아니면 미회수 자원을 추가적으로 자원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요. 크리스탈을 만들어서 회수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근데 이제 이 방법이 좀 어려운 게, 그러니까 어렵다기보다 산업에 적용이 좀 어려운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블랙매스에는 보통, 그러니까 블랙매스를 침출하게 되면은 보통 2000 ppm 정도의 리튬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거를 탄산 리튬 형태로 섭취를 시키기 위해서는 한 10배에서 15배 정도 농축을 시켜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탄산 리튬의 솔루빌리티 자체가 낮다고 알려져 있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2000 ppm에서는 프리시피테이션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회수율을 만약에 95% 이상 가져가려면 이제 15배 정도의 추가 농축이 좀 필요한 편입니다. 이렇게 이제 탄산화를 통해서 리튬을 회수하고, 최근에는 이제 하이니켈 배터리가 좀 산업에 많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수산화 리튬에 대한 수요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탄산 리튬을 먼저 회수하고, 그 회수된 탄산 리튬을 통해서 이제 수산화 리튬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자원을 회수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망초 같은 경우에는 뭐 바이폴라 ED라던가 뭐 그 다음에 전기산화 환원을 통해서 NaOH라던가 뭐 황산이라던가 해서 업사이클링 하는 게 상당히 요즘 관심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방법도 물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런 화학 공정을 통해서도 이제 자원화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중탄산 나트륨으로 바꿔서 자원화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또 다른 걸로는 이제 석고를 생산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때는 이제 NaOH가 같이 생산되기 때문에 아까 전에 2차 전지 재활용 공정의 pH 조절제로서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 분해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하게 업사이클링을 하거나 아니면 자원을 회수하는 방법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2차 전지 업체, 지금 산업에서 관심도가 상당히 높은 부분이 이 ZLD 부분입니다. 최종 처리수를 어떠한 방법으로 정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최종 배출수는 존재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분리막 기반이나 아니면 물리화학적 처리 방법을 하더라도 마지막 최종 폐수는 미량이나마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처리하기 위해서 2차 전지 재활용 업체들은 증발 농축기를 이미 수년 전부터 도입해서 최종 처리에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때 단순히 폐수를 농축시키고 이제 무방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전에 폐수 원수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미회수된 이제 그 자원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니켈, 코발트, 망간도 일부 미회수된 게 같이 존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리튬도 마찬가지로 회수가 되지 않은 채 남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증발 농축 장치에서 단순히 증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솔러빌리티에 따라서 이제 크리스탈돼서 침전되는 그 순차적 반응을 통해서 자원도 같이 회수하는 걸로 요즘에는 트렌드가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회수가 되고 최종적으로 발생하는 리튬 포함 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튬 탄산화를 통해서 리튬까지 회수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 CJK 같은 경우에는 이런 2차 전지 재활용 산업의 폐수 처리, 그리고 2차 전지 제조에 필요한 순수 설비 등에 관해서 되게 많은 사업화 사례가 있습니다. 경험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소개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거는 실제 2차 전지 재활용 업체에 저희가 진행했던 프로젝트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리튬은 그 블랙매스를 침출하고 나서 농도가 낮기 때문에 탄산화로서 이걸 회수하기 좀 어려운데, 말씀드린 것처럼 농도를 높이려면 농축 공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pH 조건도 상당히 까다롭고, 그리고 상용화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이제 챌린지한 문제였는데, 저희가 한 5년 전에 이제 실제 2차 전지 재활용 업체에 프로젝트를 제안했고, 설비가 지금까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설비 같은 경우에는 리튬을 9배 정도까지 농축을 시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증발 농축기,
를 사용하거든요, 이 업체도. 근데 증발 농축기의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증발 농축기로 들어가는 부하를 낮추는 게 가장 효율이 좋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증발 농축기에 투입되기 전에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 더 농축을 한 다음에 투입하게 되면 전체적인 에너지 코스트가 내려간다는 장점이 있고요. 저희는 이제 그런 전체 공정 중에서 분리막 기반의 농축 설비를 담당을 했었고, 관련해서 저희가 첨단 기술 제품 확인도 받았습니다. 이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거고요. 분리막을 이용한 연속 리튬 농축 공정으로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리튬을 단순히 농축만 할 뿐, 리튬을 농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생산수 같은 경우에는 재이용수로서 공정 내 다시 활용을 했던 사례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고농도 난분해성 TOC 폐수를 저희가 처리했던 사례인데 9,000 mg per 리터 정도, 그리고 유기용매, 다량의 유기용매가 포함되어 있는 폐수였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5 스테이지 RO랑 활성탄, UV 산화 등을 조합을 해서 저희가 최종 처리수의 농도를 TOC 1ppm 이하, 그리고 물제이용률을 80% 이상 달성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CJK는 연구소가 상당히 좀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연구 개발을 좀 진행하고 있는데, 전기투석이나 바이폴라막도 저희가 직접 만들고 테스트를 좀 하고 있고요. 이런 공정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 재이용이라던가 자원회수 쪽에 저희가 적용하기 위해서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시는 이미지는 저희가 지금 현재 EDI, 바이폴라 EDI 모듈을 지금 개발하고자 이제 하는 내용들이고요. 저희는 이걸 통해서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망초 업사이클링 쪽에도 적용을 좀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잘하고 있는 게 이제 역삼토 공정이니까 역삼토 공정하고 바이폴라 ED와 결합해서 통합 공정을 좀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도를 앞에서 전단에서 높여주고 EDI를 바이폴라 ED를 걸면 사용함으로써 반응기의 효율을 좀 높이고 처리량 효율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저희가 자원화 지금 개발을 꾸준히 해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2차 전지 폐수에서의 자원화 연구도 계속 해왔는데 아시다시피 2차 전지 내에서 하는 자원화 기술과, 그리고 요즘에 많이 부각되고 있는 시워터 마이닝, 브라인 마이닝 이런 데서 적용되는 기술이 차이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자원회수 기술을 요즘 최근에는 해수나 해수 농축수 쪽으로 관심을 좀 옮겨가고 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증발 농축기를 거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최종 드라이어까지 해서 무방류 통합 설비까지 저희가 공정 연구 개발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처럼 이제 산업 폐수의 발생, 처리, 재이용, 다시 원수로의 사용으로서 이런 산업계의 워터 밸류 체인을 저희가 전체적인 공정과 기술을 좀 완성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제 국내뿐만이 아니고 해외에서도 사업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이제 2차 전지와 관련된 이제 순수 설비라던가 폐수 처리 설비 쪽의 사업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미국도 저희가 지금도 열심히 나가서 사업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제 기술 특허들은 다 보유하고 있는 상태고,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서 계속 늘려나가고자 합니다. 네, 결론입니다. 저희 CJK는 아까 말씀드린 이런 2차 전지 산업 폐수에서 경제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서 워터 밸류 체인의 워터 토탈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업체로 나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